미국 쪽에서의 민주당의 상하원 의회 장악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, 그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아 있는데요. 그리고 또 확정 불확정을 떠나서 어마어마한 이슈로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. 변동성 자체가 미국장의 흐름도 물론 뭐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장중이든 종가든 다 뚫어주고 1.44%의 강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의 흐름이 뭐 어마어마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, 또 민주당 쪽이 일단 의회를 장악하면 이제 진보죠. 보수 쪽은 아무래도 이제 현재 기득권을 챙기려는 집권층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, 그리고 진보 쪽은 이제 서민 정책 위주, 그래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효과,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 요인이 커지는 거고, 그럼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진행했을 때 효과를 보는 그런 쪽 업종 기준에서의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겠죠. 또 금리에 대한 해석,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일단 미국 쪽의 흐름에 있어서는 새벽에 가장 탄력을 받은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업종의 기준이 되고요. 거기에 맞게 이제 KB금융 새해 들어서 배당락 이후에 좀 어렵게 형성된 구간도 있었습니다만, 결론적으로 어제 문자 사인이 나간 종목군은 딱 정해져 있어요. 우리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, 그리고 KB금융, 그리고 한국전력, 뭐 이런 수준, 그죠? 하루뿐이 안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,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돼 있어요. 유럽 쪽의 급등 마감, 미국 쪽의 급등 마감, 거기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의 약세 부분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요인이 있죠.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증세 부분에 대한, 지금까지 IT 주들이 혜택을 많이 본 거 아니냐. 시가총액이 이제 가장 큰 쪽이니까 가장 큰 타겟이 될 수 있죠. 민주당 정권의 서민이냐 아니면 이제 부자냐. 서민에게 부양책을 쏟아붓고 부자에게 증세를 한다. 이런 부분은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에 대한 세금에 대한 문제, 이런 부분이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.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 세금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이제 기술주들을 누르는 작용,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근데 그런 부분은 펀더멘탈의 훼손은 아니라고 그랬죠. 결론적으로 미국 쪽의 그 기술주들의 흐름이 그렇다면 약세를 형성하고 있느냐라는 기준인데, 어제 장중에 플러스의 흐름이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. 그럼 결국은 심리적인 면이라는 거예요. 결국은 어제 장중에 윗골이 달려있단 말이에요. 응? 어제 장중에.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거예요. 그냥 말 같지도 않다라는 거예요. 하이닉스랑 똑같네. 예? 거기에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지수의 흐름 부분을 또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.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시장을 놓고 보실 때는 결론적으로 IT주들이 국내 증시는 이끌지 않으면 지수 자체가 견인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두시고,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이슈 종목 이외에, 그러니까 IT 주도주 이외에 이슈 종목군의 흐름도 들여다봐야 되는데,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쪽의 승기가 잡히면 우리나라 쪽의 기준에서 또 이슈 관심을 받는 쪽이 어느 거예요? 태양광, 신재생 에너지, 이런 쪽이 기준이 되죠. 거기에 달러가 약세를 띨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. 민주당 쪽이 상하원을 다 잡고 백악관까지도 잡아놨기 때문에, 그렇다면 달러 약세 기준이 눈에 띌 수밖에 없죠. 어느 쪽에 또 자동차, 친환경에도 들어가고, 거기에 달러 약세에 대한 엔화 강세 부분에도 들어가고, 여러 가지.
이게 결론적으로 달러 약세 기준에서는 또 어떤 게 잡혀요? 원화 강세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부채가 많은 쪽. 결론적으로 뭐 우리가 들여다보는 종목군들의 기준점이 나쁜 쪽이 없다는 나쁜 쪽이.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요. 동시효과의 체결 물량 그리고 이제 지금 57분인데 어제 시간에서 좀 3%뿐이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. 시장 전체적인 불확실성, 나스닥 지수의 뭐 급락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이제 거래량이 30만 주뿐이 안 됐고, 그럼 결국은 오늘 그 30만 주의 물량과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들, 그 물량들의 한계점이 일단 형성이 된다는 거죠. 그 물량들의 한계점. 그러니까 그 물량들의 한계점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비중을 꽉 채우고 있어요. 어제 뭐 추가적인 편입을 할까요 했을 때 내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. 뭐 불확실성 안고 들어가고 음봉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. 그것은 무리수가 있고요. 하나솔루션의 전략은 그렇습니다. 일단은 비중을 우리가 30%까지 채워놨기 때문에 화학업종 기준의 비중을 다 채우는 거예요. 근데 일단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적인 편입의 기준을 잡지 않고요. 52주 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넘긴다 할지라도 거래량 부분을 볼 겁니다. 지금 동시효과의 거래량이라면은 당연히 1,500만 주 기준 잡아들이는 거래량을 다 넘길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이것이 심리적인 면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미끄러지면 안 돼요. 올라갔다가 꼴이다는 건 상관없습니다. 그것을 최종점으로 인식하지는 않아요. 시장의 추이 흐름을 강세 쪽으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. 그럼 결론적으로는 하나솔루션의 고점 대비 시초가 혹은 고점 대비 3% 밀리면 차익 실현 10%를 단행해 놓고 비중을 20% 기존의 비중으로 줄여놓는 전략을 가지고 갈 겁니다. 추가적으로 5% 밀리게 되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확대할 거예요. 그리고 개장 초에 형성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거래가 충분히 실린다라면은 신규 편입자들의 편입 비중 수익 기준에서 10% 정도, 10% 정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러한 부분들의 기준점을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동시효과 기준의 이제 거래량은 수반이 돼 있단 말이죠. 이 거래량 속에서 음봉의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솔루션의 기준 53,000원 대비해서의 흐름, 그 기준에서의 57,000원이죠. 57,000원에서 넘기느냐 아니면 눌리느냐 그 관점만 잘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초가 위쪽에 57,500원 지금 공방까지 연출이 되고 있고 얘 왜 올라요의 기준이 형성이 되겠죠. 얘 왜 올라요? 왜 오르죠? 라고 그 기준도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도 이제 어제의 그 흐름을 감싸 안고 돌려주고 있고 IT는 아무래도 강세를 띄고는 있지만 좀 다소 제한적인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그럼 우리 기준에서는 뭐예요? 우리 기준에서는 하나솔루션 이제 문자부터 변동성이 있으니까 문자부터 발송을 해드리면 30% 비중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 65,000원으로 당연히 이제 그 상향해 놓은 부분들 거기에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지는 강도가 3% 수준 내려오면은 아쉽지만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을 할 겁니다. 3%를 잡을 것이냐, 2%를 잡을 것이냐 하여간에 그 고민을 문자 사인에 녹여서 발송을 할게요. 지금 일단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기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지금 월등하게 실려 있지는 않으니까 거래량 실리는지 여부만 확인해서 대처를 하고요. 아이고 쭉 미끄러져 버리네. 2.26, 2.50 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솔루션 56,000원, 55,900원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일단은 3%까지 미끄러져 내려와요. 신고가는 내놨고 그러면 다시 이제 돌릴 때 그런 기준 잡아서 변동성은 일부 있을 테니까 더 밀리면은 굳이
차익 실현 안 하고 신규 편입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고요. 이슈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30% 비중에서 일단 보시죠. 그래서 1.35, 1.57 이렇게 줄여놨는데 다시 이제 56,000원 이탈되면은 그래서 가격대 라인을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하나솔루션 매직 계산기 올리면 안 돼요. 아주 뭐 오픈돼 있는 기준이 아니야. 우리 전략부터 잡아야 되니까 2.5%면 이제 56,000원이 됩니다. 그럼 2.5% 56,000원이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 56,000원 이탈 시 10% 비중 차익 실현 20% 유지 그리고 하나솔루션 지금 현재 57,400원 57,500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겠네요. 오히려 그 57,500원 넘기고 다시 고점에 형성이 됩니다. 140만 주면 오늘 1,500만 주 기준에 2분 동안에 5% 75만 주 그 기준점 다 넘겼습니다. 그러면은 차익 실현 범위보다도 다시 들여다보면서의 흐름으로 설정 범위를 가져갑니다. 그래서 이 공방 이후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얼마큼 변동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느냐 그 부분만 확인을 할게요. 다시 설정을 합니다. 58,200원 대비 다시 기술적인 기준 거래량은 충분히 실려 있어요. 억지로 차익 실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주 큰 무리수를 둬서 접근할 이유도 없고 변동성 부분은 2.5%의 10% 정도 기준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5% 밀리면 전량 기준도 고려를 하는 그런 기준점으로 설정을 할게요. 자, 그렇게 해서 1.5%, 2.5%면은 56,500원 정도 되려나요? 한번 다시 들여다볼게요. 원체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. 다시 정리를 합니다. 하나솔루션 58,200원 돌파 시 재돌파의 경우 신규 편입자 10% 편입 밴드 지금 문자를 내보낼게요. 신규 편입이 되네요. 그럼 결국은 그렇게 되고 고점 58,200원이죠. 그리고 목표 주가가 65,000원 그리고 엔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미끄러지는 범위를 설정을 합니다. 고점 대비 일단 2.5% 56,500원 3%를 기준 잡죠. 그러면 56,500원 57,400원 관망 밴드 56,500원 이탈 시 10% 차익 실현 육만 재돌파 시에 신규 편입을 하든 미끄러져 내려가면은 뭐 물량 없으신 분들 신규 편입을 하든 일단은 이렇게 기준을 잡죠. 일만송이님도 뭐 접속이 안 되신다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?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56,500원 진공 공방이 나오네요. 3% 공방인데 이탈되면은
10% 차익 실현하시는 걸로. 지금 일단은 문자가 지금 이제 막 나갔으니까 시차 조금 두고 재공방에서 이제 이탈되면은 공식적으로 차익 실현된 것으로 설정을 하고요. 그렇지 않고 이제 쭉 뻗어 올라가면은 그 기준에서 이제 전략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전략을. 그리고 뭐 뭐 좋아요. KB금융 18%의 비중에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, 자, KB금융 편입 기준 잡아드립니다. 그래서 물량을 못 잡으신 신규 가입자분들, 지금 우리는 비중 다 채워놓고 배당락까지 감사하게 잘 받았어요. 근데 오늘 거래량이 지금 9시 7분에 저거 거래량이라면은 이건 뭐 미친 듯이 거래량이 터지겠다는 얘기잖아요. 결론적으로 45,850원 기준에 30% 유지 신규 편입자 여기서 5% 추가 편입 10% 추가 편입할게요. 그래서 10에서 20% 비중 15에서 20% 확보 목표 주가 5만원 설정 1차 목표 5만원 45,850원 46,000원 하나솔루션 보다가 그냥 이 KB금융을 놓쳐버렸네. 아이 참. 그래도 뭐 우리는 어차피 다 채워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나솔루션 어제 산 거 비중 30% 이상 저 텍스트를 다 쳐줘. 저럴 때는 내가 방송하면서 다 못 해드리니까. 하나 어제 거 팔라는 얘기입니까? 비중 문고고님 질문 쳐줘. 지금 비중 30% 이상이신 분들만 파는 거지. 20% 비중 가져가는 거지. 신규 편입은 없고 일단은 비중 유지하시라고 전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금융지주사에 대한 편입 기준까지 설정을 해드립니다. 꽉 채워놓은 기준에서의 흐름, 이러한 흐름들을 뭐 순환성으로 놓고 보시거나 그런 흐름으로 기준을 잡으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세가 나오는 쪽의 기준으로 보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. 실적이야 뭐 말 안 해도 어마어마한 쪽이죠. KB금융이나 이런 부분이. 그리고 일단은 지금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배당을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라서 뭐 나쁘지 않죠. 편안하죠. 오히려 굉장히 뭐 편안하게 대처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처하고 편안하게 들여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지금의 거래량이라면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,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. 위로도 뭐 얼마든지 편입 기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고 손바뀜이 좀 많이 있네요. 그래서 손바뀜 기준의 흐름도 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솔루션이 56,500원 3% 눌림 공간에서 이제 맴돌고 있고요. 우리는 하이닉스 뭐 흐름도 좋고 IT가 거래량이 좀 아쉽게도 다수 추천거리고 이제 다른 쪽의 기준의 흐름들이 HMM도 오늘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뭐 16,300원 이탈될 때 차익 실현 15,900원 이 정도 기준이어서 죄송합니다. 지금의 기준이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은 먼저 주력주 녹화부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